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국채금리 상승은 질서 있는 흐름으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백신의 영향에 좀 끼쳤다라고 여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또한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센트 연은 총재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1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6.5%, 실업률은 4.5%로 전망했고 23년도에는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1, 22 인플레이션 모두 2%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소식 같은 경우에는 한은 총재가 정책적 기조에 조정할 상황이 아니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0.25포인트 상승한 92.58을 기록을 했으며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그 영향이 좀 끼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좀 재미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수혜주 운하에서 좌초 사고로 인해서 선박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 공급의 차질이 우려가 재부각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수혜주 운하의 좌초 사고가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기가 도로라고 칩시다. 도로라고 있는데 여기가 1차선밖에 안 돼요. 근데 좌초를 어떻게 했냐? 뭐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막아버렸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는 이거 상당히 피곤해진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4월 달에 대한 소식을 간단하게 큰 이슈만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오펙이 있고요. 그리고 연례 중계 회의가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통화정책회의 4월 6일,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 옵션 만기 4월 8일,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4월 13일, 금통위의 한국에 있는 부분이 4월 15일, 보아오 포럼이 18일부터 21일, 22 통화정책회의 4월 22일, BOJ 통화정책회의 26, 27일, 미국의 FMC 4월 27, 28일, 중국 중앙정치국회가 4월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중앙정치국회의가 있다라는 것은 또 제가 그만큼 이 인터넷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네, 왜냐? VPN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짧게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부분에 대한 선물 시즌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응하셨던 분들은 미리 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대응이 약간 좀 늦거나 아무래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추매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점으로도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선물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국가는 다른 자산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레이 달리오가 통화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산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포트폴리오 다양화 관점에서 비트코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 저는 약간 조금은 이분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을 약간 눌려주기 위한 또 그런 멘트를 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또 취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네트워크가 메인넷 3.0 발표 연기를 했고 6월 30일자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레스케일이 비트코인 이더 신탁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ETF 때문이다. 아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약간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테스트넷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폴카닷이 에코시스템 제네시스 샤즈가 27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과 IBM이 도이치뱅크 메타코와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 27일 카바 테스트넷의 업그레이드 최종 릴리즈 후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라이트하우스가 첫 이더 1, 이더 2 병합 트랜잭션을 생산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CEO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 재상장 가능성이 있다. 지금 CME 말고 CBOE가 2017년도 12월 달에 선물 거래를 했지만 19년도 6월 달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다시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인도 기업이 보유 암호화폐 의무 보고해야 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홍콩의 크립토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매도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아이코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주일 동안 10,000에서 12,000달러 구간에 매수한 4천만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의 50%를 매도하고 텍스 등 알트코인 5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코는 스프레드 거래, 2개 이상의 선물 계약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형태의 거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유동성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 알트코인들에다가 발굴해서 매수해서 박아 놓았다가 이제 그만큼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원석에다가 이제 심어 놨다가 그게 이제 빛을 발할 때까지 존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립토 퀀트 CEO가 비트코인 매도 한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리니 분들도 꽤 계시니까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자, 이쪽에 있는 북미, 남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아시아 시장은 많이 사주고 있는데 이 북미, 남미 이쪽에 있는 시장은 전혀 거래의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매수에 많은 동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과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퐁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프리미엄을 좀 맞췄거든요. 한국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이 약간 좀 강세를 보게 되면 그 김프가 오히려 미국의 강세로 다시 연달아 나오면서 비례를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에 있는 시장을 크게 나뉘어서 보게 되면 둘 다 시장이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시장을 끄집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있는 시장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회복 목표 달성에 따라 채권 매입을 줄여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본인의 목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만큼 그대로 이행을 해서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코인적 관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5월달까지 미국에 있는 사람의 백신을 완벽하게 다 마치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이 과연
도달을 할지 안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픽셀은 스캠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상당한 노가다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걸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코인판의 일부 코인층들이 픽셀 재단에서 물량이 9억 3천만 개 묶어두고 있으므로 펌핑시키기 쉬운 코인이라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유통량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크레이트 스코프에 들어가서 픽셀 홀더들의 내역을 쭉 훑어봤다. 그러니까 물량을 보니까 재단, 코인원, 업비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재단 지갑에 추정되는 지갑의 트랜잭션을 확인을 해보니 업비트 측정 지갑에서 입금 추이를 이렇게 쭉쭉쭉 다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재단 지갑에서 추정된 지갑 주소의 입금 내역을 보며 업비트 추정 지갑에서 이체가 되었으며 업비트 공시 내용을 보면 발행 한도가 요 정도인데 유통량은 작년 9월 3일 요 정도라고 나와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총 공급량의 지금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스포크 상에 토탈 서플라이가 10억 개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개수가 추가 발행 유통량이 재단에서 꿀꺽한 건가? 여튼 전체 발행량에 대비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시는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또 써놓기도 했습니다.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건 1번 지갑이 업비트 콜드 원래 지갑이면 현재 유통량은 3억 개가 아닌 10억 개라는 것이다. 실제 유통량이 7천만 개라는 하는 것은 다 개소리고 헛소리였다. 내가 이렇게 노가대로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박은 환영하다. 너가 근거치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문제는 많구나 라는 측면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에 대한 소식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찰스가 한국 시간에서 새벽에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방송된 카르나도 3.0의 녹화를 마치면서 밸류 오버플로우 인스턴트에 대한 설명을 게시를 했는데요. 해커에 대한 최대 공급량 대비 8,784배의 비트코인을 추가 발행한 사건에 사토시가 직접 나서서 하드포크하여 제거. 대처가 늦었다면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가 없어질지도 몰랐던 큰 사건이나 하드포크로 기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포크 잠정 날짜가 발표된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큰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찰스가 트윗에 NFT 토큰 발행된 플랫폼 센터에서 토큰이 발행이 됐다. 그래서 NFT 관련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은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3월 23일 기준으로 콜로라도에서 슈퍼마켓에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0여 명에 대한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찰스가 추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모 영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 공허한 약속뿐이라면서 비난이 나왔고, 그리고 해당 글에 찰스가 비난하자 해당의 트윗 댓글과 추모 영상에 조합을 해서 에이다에 덤핑해서 찰스가 부자가 될 뿐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사거리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과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상장 폐지 8종이 있다고 하는데 실인 최근에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항상 상장 폐지 전에 갑자기 상장 폐지 절차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테넥스, 바이터, 코르텍스, 퓨마페이, 그리고 컨트, 그리고 데이터, 바이버레이트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근법 시행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마이키핀 도입의 급물살라고 해서 코인원
여기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고, 포블 게이트를 포함 10위권인의 주요 거래소가 대형 거래소 일부도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토큰과 퓨엘의 호재 정리를 보게 되면 31일자에 거의 다 대부분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주요 일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페이팔 크립토 결제 시스템이 21년 초, 그리고 ETF가 5월 1일자, 그리고 QR 캐피탈 비트코인 ETF 6월 중, 그리고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거 미리 또 알려드린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걸 좀 눈으로 한 번쯤 도장을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미국의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고요. ETF 발행을 위한 예비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까지 합류가 되니까 6곳까지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얼만큼 잘 나갈지 우리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잠깐 좀 많이 눌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심리가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이 시장 오랫동안 지켜본 예스맨 입장에서는 그냥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5월달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치고, 만약에 정보를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재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고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